크리스마스 산타 몇 살까지 믿었어요? 일찍 환상했게 어렸을 때 누나들이 있는데요. 아, 위로 누나들이. 네, 누나들이 산타 없다고 동생의 동심을 짓밟았네. 깨져버렸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 산타 저희도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 이렇게 좀 세속적인 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환상, 어떤 헛된 환상 같은 걸 심어주지 않아서 좀 어렸을 때는 참 우리 엄마 아버지 무심하다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엔 헛된 희망이나 환상 같은 거를 배격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어떤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심어주지 않으셨는가는 그냥 혼자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산타한테 바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대상을 투사하잖아요. 산타는 빨간 옷을 입고 수염이 허해서 루돌프를 타고 그 세계에 울지 않고 1년간 착한 일을 했던 아이들을 도와줄 것이다. 원래 산타는 원래 옷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었대요. 상술이랍니다. 그 사실은 한겨울에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건 추워 죽겠는데 콜라 마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종의 비즈니스지 이것도. 그래서 특히 이제 북극곰이 콜라 마시게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추운 지역에서 콜라를 팔기 위해서 산타를 모델로 삼아서 좀 강렬한 색깔 옷을 입힐까?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작된 존재. 원래는 뭐 니콜라스인가 뭐 그런 원래 가톨릭의 성자였는데 이제 그런 푸대 안에다가 선물을 넣고 누굴 주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산타클로스지만 동양에는 포대화상이라고 있어요. 아마 절에 가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온 스님이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이렇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있는 걸 아마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라고 생각하는데 달마대사가 아니라 포대화상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에요. 아마 나중에 어디 절에 놀러 갈 일 있으면 막 그게 그렇게 막 스님이 막 밝게 웃으면서 옷을 다 풀어놓고 배를 내밀고 옆에 푸대 같은 걸 놓고 있으면 그 포대 화상이래요. 포대. 우리가 포대라고 하잖아요. 포대. 이렇게 몇 포대 할 때, 쌀 포대 할 때 그 포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주머니? 그래서 이 포대 화상은 가난한 중국 민중들한테 그 안에 있어 이제 시주를 받으면 다 집어넣다가 난 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그 포대 화상은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말로 포다이라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포다이라고 말아들을 거야, 아마. 포대 화상을. 그래서 동양에는 포대 화상, 서양에는 산타클로스. 그래서 산타클로스도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포대 화상도 이렇게 자기 어려운 그 민중들한테 자기가 시주 받으면은 그걸 탁 나눠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 미륵불의 화신이다. 미륵불은 그러니까 구세주, 새로 오는. 지금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시대라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 부처님이 새로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라고. 마이트레야. 인도말로 마이트레야. 이게 원래 이란 지역에 있는 뭐 미트라 신의 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속설도 뭐 학설도 있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외부 대상에서 뭘 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추운데 좋은 선물 같은 걸 좀 갖고 싶을 때 뭐랄까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 나한테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선물을 넣어주고 내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고 갈 대상을 이제 상정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 머리맡에 양말을 두고 잤지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그냥 빈 양말이 있을 때 어떤 그런 허탈감 같은 거 있죠. 예. 외부에 투사를 하니까 얻어지지 못하는 거. 우리는 외부 대상에서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특히 이상적인 연인. 그 프로이드의 뭐 동료 아니면 뭐 동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자 클라인이라는 게 프로이드가 유명한 게 전에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
뭐 남은 것에 대한 뭐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 성적인 욕구가 뭐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 기저에 뭐 자리 잡아가지고 자신의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대략적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그 엄마 모성 엄마는 뭐예요? 젖을 모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에 대한 선망이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충분한 양육이나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러니까 모유를 많이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그게 아이는 어때요? 이상적인 부모를 상정한다는 거죠. 나는 혹시 그래서 이런 망상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따로 있는데 나는 지금 다 임시로 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들 하는 게 저는 옛날에 농담으로 나는 외계에서 왔는데 지금 부모님은 가짜 부모님이고 나는 사실 외계에서 왔어. 이런 대상은 누구죠? 슈퍼맨. 슈퍼맨은 원래 그렇게 왔잖아요. 외계에서 거기 반란이 일어나서 이 지구로 와서 대신 부모님이 키워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창작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적인 부모, 내가 현실에서의 내 부모가 내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상적인 대상으로서의 부모가 어디 따로 있을 거다. 지금 부모는 가짜 부모고 그래서 우리 엄마 계모 아닐까? 이런 농담들 하는 거 사실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외부 대상에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근데 안 구해지잖아요. 안 구해지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선행이 부족했구나. 그럼 결국 환원하는 거죠, 나한테. 이거는 모두 다 내 문제야. 밖에서 결과적으로 밖에서 구했을 때 못 구해지는 거죠. 구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책은. 그럼 결국에 그 모든 화살은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 대한 혐오나 편견, 분별, 주착, 상대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해요. 세 가지 오류.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오류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오류를 하는 게 일반화, 삭제, 왜곡이라는 걸 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아까 얘기했죠? 50보 100보. 그놈이 그놈. 음식 같은 거 왜 그 맛있는 거 제가 뷔페 저는 이제 교당에서 근무할 때 우리 교도님들 이런 분들이 식사 초대 같은 거 하거든요. 어디 가서 맛있는 호텔 뷔페를 초대를 해요. 제가 옛날에는 뭐 라면을 먹거나 뷔페를 먹거나 나올 땐 똑같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격식을 갖춰서 식사를 해야 될 때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 땐 또 라면을 끓여 먹는 건데 그게 그거지 뭐.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죠. 그놈이 그놈이다. 일반화의 대표적인 오류죠. 두 번째 삭제하죠. 나한테 유리한 건 받아들이고 나한테 불리한 건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팩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오류, 조각난 팩트, 왜곡된 팩트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왜곡. 왜곡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오해하잖아요. 오해. 나를 보고 그냥 쓱 웃었어. 누군가 웃었어. 쟤 나 좋아하나 봐. 대표적인 왜곡이죠. 반대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가 날 쳐다봤어. 저 나 왜 쳐다봐? 저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 이런 거 있죠. 왜곡. 그건 남성 여성 똑같아요. 왜곡하는 거죠. 이거 왜곡도 어때요? 내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일반화나 삭제나 왜곡한다는 게 뭐예요? 에고의 책략이죠.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실제 진짜 결과적으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결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진짜 명징하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깨어있음이에요. 여기 오늘 나올 진도?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주 제가 냉장고에서 그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굴리고 해서 결국에는 그걸 이겨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면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노화도 동하지 아니어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처음에 저 아이스크림 한 통을 보고
내가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잖아요. 근데 참고 있는 거죠. 이건 아직도 참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갈 때 먹지 말아야지. 이럴 때는 내가 심력을 써서 억지로 컨트롤을 하는 거지. 나중엔 봐도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지 진짜 마음을 잘 길들인 것이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왜 동물 관련된 다큐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같은데 고양이 강아지 다큐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퇴근하면서 쉬면서 뭘 봤냐면은 이거 자꾸 헷갈리는데 보더콜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자꾸 난 브로콜리라고. 브로콜리는 먹는 거고 보더콜리라는 개가 있어요. 양치기 개래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가면 양을 먹이잖아요. 뭐 이러면 이제 보더콜리 얘가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코도 길고 애들이. 근데 걔들이 그렇게 날씬하고 잘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 엄청 뛰어다녀요. 양몰이를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보더콜리 견을 이제 두 마리를 키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뭔가 제일 좋대요. 네, 일이래요. 머리 맞아요. 일이 거의 탑 3 들어가는데요. 머리 좋은 강아지로. 근데 저 개는 진짜 그냥 껍데기만 개지 사람 같은 거야. 주인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있어요. 양치기 개들한테 어떤 용어가 있대요. 이렇게 영어로 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명령을 딱 내리면 얘가 납작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막 몰고, 이런 것들을 정말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인데 하나는 똑똑한 개는 한 7살인가 8살인가 그렇고, 하나는 3살인가 4살 어려. 후배야. 얘는 신입이야. 엉망진창. 얘는 그러니까 잘하지만 첫째만큼 못해요. 첫째는 주인을 계속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주인을 계속 이렇게 쳐다봐. 주인을 이렇게 수시로 주인을 자꾸 이렇게 봐요.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이 긴 얘기도 안 하더라고. 뭐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길게 말도 안 해. 뭐라고 지시를 딱 내리면 이 첫째 보더콜리가 정말 이 넓은 그 벌판을 수십 마리 양을 정말 총총총총 몰고 다 컨트롤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주인이 되게 으쓱. 근데 둘째는 자꾸 실수를 해. 그리고 둘째가 뭘 둘째가 좀 어설프니까 양 중에 큰 양이 이렇게 살짝 받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첫째가 할 때는 양들이 정말 혼비백산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둘째는 조금 어설픈 걸 이제 아는 거야. 양도 얘가 약간 길이 덜 들었다는 거 아니까 어때요? 받으려고 이렇게 수틀리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다. 이게 이 마음 길들이기라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화구나. 첫째 보더콜리가 주인을 계속 보고 있죠.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 마리 강아지라면요, 계속 주인한테 주인이 나한테 무슨 지시를 할 건지, 어떤 오더를 내릴 건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계속 이 보더콜리가 보듯이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즉각적인 실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아직 덜 길들이니까 어때요? 양이 받으려고도 하고, 또 뛰다가 자빠지기도 해. 지가 실수를 자꾸 하고, 또 지가 아직 가다가 이런 어떤 경계가 나오면은 또 딴짓을 해. 가다가 그냥 엄한 데로 쫓아가거나 다른 볼일 보러 가고 딴청도 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강아지가 길을 잘 들인 강아지는 즉각적으로 착착착 알아차리고 즉시 실행하고 또 양들도 잘 통솔을 하는데 근데 둘째도 정말 똑똑하긴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이제 첫째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첫째를 못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또 얘는 연차가 아직은 양치기 강아지 연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봐도 결국엔 마음을 길들인다는 게 여기서 이 본문 구절에서 말한 대로 억지로 해서 둘째처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마음은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다, 길들이는 거다, 트레이닝하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저절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저절로, 먹지 않아야 될 때 저절로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볼 때 저는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숟가락을 놔야 될 때 놓는 거를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어때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끌려갔다가 한 숟갈만 먹어야 되는데 두 숟갈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절반만 먹어야 되는데 어느새 한 통을 다 비우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양한테 치이는 거예요. 양한테. 둘째 보더컬리가 양한테 치이듯이 그리고 지가 딴짓을 피듯이 억지로 주인이 체근을 하고 막 혼을 내고 달래야지 얘가 말을 듣는 것처럼 첫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서 주인이 명령을 낼 때 바로 알아차려서 바로 실행하고 바로 얘는 또 가서 딱 그늘 밑에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쉬는 거. 마음을 휴헐처럼 표현을 이제 불과 휴헐. 헐 할 때 헐이 아니라 쉬는 거. 쉬고 또 쉬어서 휴휴. 왜 그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휴휴함이라는 절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휴휴함? 절 이름이 뭐 절에 쉬고 쉬는 거예요. 쉬고 쉰다는 게 뭐예요? 쉬는 마음도 쉬는 거예요. 아, 나 쉬어야지. 아, 나 이제 쉴 거야. 그런 마음도 없이 저절로 내려놓는 거예요. 저절로 이완이 되고 저절로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라는 게 애써서 물론 처음에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애를 쓰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직접 직면하기도 하고 맞닥뜨리기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가면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생겨도 저절로 이 두려움이구나 하고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옛날에는 그 한지에다 글을 썼잖아요. 이제 기록을 말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책을 물에 담근대요. 그럼 어때요? 먹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걸 흘려보낸대요. 근데 이걸 좀 비유로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머릿속에 번뇌 같은 거 지우개로 지우거나 수정형으로 지우거나 마킹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흘러가는 물에 글이 적혀있는 한지를 이렇게 흔드니까 그 먹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기록 같은 거 지울 때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 이렇게 한지. 지금이야 인쇄가 됐으니까 이거 물에 넣어봤자 안 지워지지만 옛날에는 먹으로 쓰니까 물에다 이렇게 흔들면은 한지에서 먹이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우는 거 아니라.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아니요. 찢어서 불태우는 것도 아니요. 그냥 흘러보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귀가 딱 들어맞듯이. 제가 어떻게 또 타이밍이 그렇게 됐는가? TV 동물농장 그 클립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편집된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이제 그걸 자주 보는데 고양이도 보고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이런 비유하는 게 더 좋아. 요 두 번째 강아지는 진돗개 믹스견인데 거기도 두 마리가 있어요. 또 어떻게 구조가 똑같아. 닭 농장에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는 아저씨가 진돗개는 아닌 것 같아요. 믹스견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 시골에서 아마 우리 두 분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들이 닭 많이 물어 죽여요. 꼭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지. 이게 본능이 있어서 그런가 이 개들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닭을 많이 물어 죽여요. 근데 닭농장에서 개를 두 마리를 키워서 그걸 또 풀어놔서 키워요. 자유롭게. 그 집은 닭도 풀어서 방목을 하고 개도 풀어놓으면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얘들은 또 닥치는 강아지예요. 발음을 잘해야겠다. 닭을 돌보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닭들을 방목을 하니까 닭들이 막 중구난방 얘들이 또 한 몇 미터 날잖아요. 닭들이 한 3, 4미터 날아요. 네, 날아요. 헐헐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프를 해서 활강을 해.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런 벽을 쳐놔도 그냥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열심히 쫓아가서 물어. 안 아프게 물고 데리고 와. 처음에 저거 물어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마리가 이렇게 강아지들 새끼들 옮기듯이 이렇게 목덜미 같은 데나 날개를 이렇게 앙 물고 데리고 와요. 안 물어 죽이네, 이 두 마리가. 근데 여기도 둘째가 좀 미숙해. 둘째가 이렇게 다리에 기형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유기견이었을 때 인대가 끊어진 거를 저절로 붙여가지고 얘가 다리를 살짝 절어서 너무 막 달리면 얘가 이게 막 이걸 해서 결국 이 티미 동물농장은 마지막에 꼭 병원 데리고 가서 진료하잖아요.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시골에서 평범한 아저씨인데
강아지가 수술하니까 막 우시는 거야. 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에이 뭐걔 뭐 좀 걔가 좀 다리 좀 전다해서 누가 그 수술 시켜줍니까? 그것도 꽤 비싸잖아요. 동물들 수술하는 건 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꽤 돈이 비용이 들었을 텐데 아저씨가 강아지가 이렇게 마취해서 수술하는데 막 창가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계신 건 참 인간적인 분이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개들도 어때요? 쥐가 알아서 저절로 해고 쉴 때 또 쉬는 거야. 첫째는 얘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 닭을 한 번도 물어 죽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도 건사하면서 마침 이 보더콜리도 2마리고 여기도 2마리인데 얘들을 아예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니까 이제 명태 대가리 갖다가 이제 삶아서 계란 이제 닭 양계장이니까 이렇게 못 쓰는 계란 같은 거 상품성 떨어지는 거 다 풀어서 그걸 이제 끓여서 주니까 걔들이 그 명태 대가리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게 강아지들 몸에 되게 좋대.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어때요? 길들이기. 계속 들이다. 자동적으로. 이 강아지들이 저절로 그 닭들을 향해서 뛰어가잖아. 닭이 수십 마리의 수백 마리 닭들이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죠.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죠. 조금 가만히 앉아 있어지든가요? 조금만 있으면 무슨 생각 나고 닭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담장 밖을 뛰어서 날아다니지 튀어나가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이 강아지도 지치지 않고 그걸 물어와. 그래서 원위치해 놔. 닭장 안으로 원위치해 놔요. 우리 마음이요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숨과 날숨이 있는 이 순간으로 멀리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가서 어디 10년 후의 미래에서 즐겁게 노니는 게 아니고 어디 10년 전 과거에서 낭패를 겪고 있는 걸 다시 리와인드 하는 게 아니라 닭들을 지금 이 자리에 닭장 안으로 데려오듯이 지금 여기로 계속 온다는 거죠. 억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 보더콜리 2마리랑 이 진돗개 2마리를 보면서 마침 또 하필이면 그런 양치는 개들이 훨씬 더 간지는 나더라고요. 이건 너무 토속적이고 너무 어디선가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더 심적으로는 얘들이 더 마음이 더 애틋하더니 또 수술하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결함 있죠? 결함 없어요? 완벽해요? 네, 다 결함. 저도 참 불완전한 걸로는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야.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 없다. 그러길래 대표적인 사람이 나야. 당신 주변에서 가장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나야. 평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평범합니까? 평범한 사람들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요. 비범하잖아요. 범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노멀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란 얘기지. 어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처음에는 애를 쓰려니까 어때요? 초흡도 관찰해야 되고 뭐 마음속 기도를 한다던가 여기 하다못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쥐가 나는데도 앉아있는 거 어때요? 비범하기 위해서.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 명상이라는 게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못해요. 이건 비범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은 제왕학이에요. 임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조선왕조에 보면은 왕자들 교육 엄청 엄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왕들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정말 고3들은 저리 가라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스승들이 와서 계속 가르쳐주고 또 복습하고 강 바친다고 하거든요. 외우는 거. 그냥 경전을 사사삼경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다른 학습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드립다 파고. 그래서 어때요? 그리고 또 다시 암송하는 것들. 좀 못 외우면 어때요? 제왕인데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해? 엄청난 압박감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왕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연산군 같은 사람들. 사실은 광해군 같은 이렇게 왜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못 됐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사실 단종도 노산군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복위가 돼서 단종이라고 묘호가 붙었지만 광해군, 연산군은 그냥 군이잖아요. 임금으로 앉혀주잖아요. 사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광해군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임진왜란 통해서 나라가 진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그 와중에 또 자기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얻었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기인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연산군은 어때요? 어머니 쪽
어머니 쪽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도세자 영화 그 저기 송강호랑 유아인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제목을 잡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는 저 넷플릭스에서 가끔 봐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서 심리 묘사 완전히 미치잖아요. 사도세자가 정신병 광증을 일으키거든요. 기록에 보면 사도세자가 미신에 빠져가지고 무당이나 이런 기생들을 불러들여서 굿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래요. 그 자기 어머니 초상 같은 것도 모셔놓고 막 그 옛날에는 맹인들이 독경을 많이 했어요. 무속경을 많이 읽게 했어요. 그 무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강신무, 세신무 하잖아요. 강신무는 어때요? 신 받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무당이 다 신 받는 거 아니에요. 강신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신무는 뭐냐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굿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종합 예술을 배운다고요. 네. 점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무당들을 데려다가 막 굿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교 국가인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출생 과정에서 오는 그런 컴플렉스, 아버지 영조가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들 막 진짜 쪼거든요. 만약에 그 영화대로 했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아들을 막 공개 석상에서 면박을 주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때? 제왕의 길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두려움도 맛봐야 되고 공포도 맛보는 거고 낭패도 맛봐야 되고 오래오래 길들여도 안 되니까 내가 이래도 명상하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했던 거. 왜? 이 길은 제왕의 길이니까.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하고 왕중의 왕이라고도 해요. 그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왕중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러니까 조롱할 때, 야, 네가 왕이라면서 왜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형을 왜 못 비껴서냐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도 왕중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부처님한테도 그렇게 해요. 성중성이고 왕중의 왕이다. 제왕 중에 제왕이 어떤 제왕? 심왕, 마음의 왕이라고. 근데 이 명상이라는 건 사실은 제왕학이에요. 어떤 왕을 만드냐? 마음의 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쉽지 않지. 평범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명상은요, 유유자적하게 어디 산에서 이렇게 무슨 템플 스테이 하듯이 흐르는 냇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치열한, 물론 외견은 어디 조용한 암자에서 흐르는 냇물에 나는 자연이다 같이 뭐 하겠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제왕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이면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한 통일 전쟁이라고.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통일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죠. 그래서 마음을 확 뒤집어 놔야 된다고요.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칼을 안 씁니까? 네.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해요? 근데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니까 실제 육체에서 피를 보거나 어디 뭐 누구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압하는 거죠. 나의 이면에, 내 무의식적 이면을 직면하고 맞닥뜨려야 된다고. 여기서 싸울 대상은 제가 전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죠. 왜 말이 다른데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고 화해해야죠. 전쟁에 이겨야 화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지 않고 어떻게 화해가 있습니까? 그건 봉합이죠. 일시적인 봉합을 하는 건데 결국은 어쨌든 한쪽 면에서는요, 꽃을 들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드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거. 안성에 가면은 바우덕이 이거 줄타기, 외줄타기 뭐라고 하잖아요. 그 바우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줄 타는 분, 외줄타기 하는 거. 오래된 그걸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외줄 타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선비들을 외줄 탄다고 했거든요. 외줄을 탄다. 그래서 근데 이 명상가들 외줄을 타는 거예요. 세속과 출세간의 가운데서 외줄을 타고 위태한 거라고. 이건 위태로운 일이에요. 평탄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길을 가야 돼요. 왜? 우린 일상 수행자잖아요. 세속 수행자잖아요. 우리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수행자가 아니라 세속 수행자니까 어때요? 칼날 위에 선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삐끗하면 어때요? 베는 거예요, 칼에.
일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삐끗하면 칼에 비겠죠. 인간관계, 대표적인 거 인간관계, 가족, 직장, 학교, 뭐 어떤 다양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여러분 여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는 거의 인간관계죠. 아까 뭐 광해군이나 연산군이나 사도세자는 어떤 인간관계 공부를 안 하던 그게 저작거리던 어디든 인간관계 있을 테니 혼자 우리가 어디 무슨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에는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어때요? 포레스트 검프 주인공이 나왔던 그 배구공에다 칠하고 살잖아요. 캐스터웨이 그 오래된 영화인데 어때요? 그거 떠내려온 공에다 얼굴을 칠해서 거기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인간은 관계 맺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관계가 아니죠. 거기다 자기를 투사하지 않습니까? 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윌슨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걸 자신을 투사하잖아요. 그 또 다른 자아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투사해서 만나죠. 내가 보는 결국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불교용어로 견분, 상분 그러거든요. 내가 보는 대상과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그것이 통일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체성이 합한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는 대상과 보는 내가 사실은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보죠. 어떤 필터로 일반화, 삭제, 왜곡하는 필터로 내가 원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보니까 일반화시켜서 보고 삭제해서 보고 왜곡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거죠. 선글라스 끼면은 늘 한밤중인 거죠. 빨간색 필터로 보면 다 빨갱인 거고 파란색 필터로 보면 다 파랭인 거죠. 그건 어때요? 계속 그렇게 일반화, 삭제, 왜곡이라는 필터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필터로 보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거고 그런 필터를 빼내고 맨눈으로 보기 위해서 계속 길을 들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오래오래 계속 한다고. 이 뒤에서 나오는 구조는 오래오래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결국에. 명상?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를 이제 일주일간 자가격리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가 앞으로 어떤 이런 돌림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옛날에는 천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흑사병, 무슨 스페인 독감. 인류의 역사에서는 계속 이런 돌림병들이 있어 왔다고요. 하다못해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우리 한 번 감기 걸린다고 안 걸립니까? 또 걸려요. 왜? 감기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니까. 내가 걸렸던 그 감기는 안 걸리겠지. 그러나 다른 종류의 변이된 감기가 걸리겠지. 그럼 어때요? 나는 한 번 감기 걸리는데 또 감기 걸려서 태굴심을 내지 않잖아요. 그냥 약 먹고 쉬거나 주사 맞거나 해서 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을 내가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왜 이러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아까 그 닭을 치는 강아지가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심지어 다리를 저는 이 강아지도 뻘떡 다시 일어나서 또 쩔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그 집 나간 닭을 이 자리로 계속 또 다른 놈이 또 뛰어나가면 다시 지금 여기로 계속 물고 갖다 놓는 거예요. 닭장 안으로 계속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그래서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래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명상뿐만 아니라. 저는 실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성향이 이런저런 거 실증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근데 지금도 명상을 하니까 이건 실증이 안 나나 봐.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뭔가 새로운 거 저는 얼리 어댑터라서 이렇게 새로운 거 좋아하고 지적인 호기심도 새로운 거 이렇게 평소에 몰랐던 거 되게 알고 싶고 막 그런 성향인데 이 명상은 왜 그래요? 마음은 넓기가 우주 같아서 아무리 들고 파도 끝이 없으니까 늘 새롭죠. 늘 짜릿하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새롭거든요.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도 아마 다를 거야 거의. 그러니까 새롭죠. 사람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한결같으면은 어린 시절에 좀 명상해보고 너 할 거 뭐 있어? 늘 한결같은데 한결같지 않으니까 이 명상이 재밌는 거죠. 늘 변화하고 새로우니까.
이게 짜릿합니다. 이 맛을. 아마 이제 민호 씨도 일주일간 그 줌으로 명상을 해봐. 이게 그 막막하니까 짜릿한 거예요. 홍어 드셔보셨어요? 홍어가 왜 맛있어요? 하잖아. 입천장을 파고드는 그게 있죠. 저는 이제 홍어를 잘 즐겨 먹진 않지만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되지만 그 짜릿함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맛이잖아요. 그것도 맛이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통각일 수도 있지만 내 입안을 괴롭히는 통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맛있는 거죠. 말벌을 잡아먹는 동물, 말벌을 잡아먹는 뭐 두더지인가 곰한테 야, 너 그 말벌 왜 먹냐? 톡 쏘는 맛을 먹지. 농담으로 하는데 톡 쏜 그 이 맛이라는 게 달콤한 것만 감미로운 것만 맛이 아니라 톡 쏘는 거 아니면 낯선 거 그것이 이 명상의 맛입니다. 명상에 굳이 맛이 있다.